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하청노정호 관련해서 장관의 긴급 소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요새 지랄지랄 하잖아요. 지랄지랄 하지만 이게 일명 저는 이거를 좀 진작하셨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거를 장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장관들이고 그 관계 정당이고 간에 니넨 지금 뭐하냐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47일이 됐는데 이 시위 주체들은 작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수 쪽에 생각보다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5월 초에 만들어져서 이거는 대정부 투쟁이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지. 근데 보수 정부는 들어서서 그 사람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재명으로 바뀌든 윤석열로 바뀌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단체, 투쟁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민중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쫙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전장현은 전초부대고 전장현 이후에 노조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가을에는 항상 추수가 끝난 가을에는 농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빈민운동, 도심 빈민운동, 그 빈민운동에서 여러분 장애인 운동하고 철거민 운동이 빠져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정규직 노동자 운동은 저조직이 침투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양경수가 민주노총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취약한 철거민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저 정파가 노동 정파로 들어가기 위한 투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성격이 강해요. 진보연대라든지 경기동부라든지 노동이 약한 다른 정파, 그러니까 울산연합이나 울산연합 대비 저기 울산연합 나와바리란 말이에요. 울산연합 나와바리에 빈민운동, 철거민 운동하다가 비정규직 운동을 장악하고 있는 저들이 민주노총을 확실히 자기네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끼어들어가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연속성상이 있고, 그 철거민 운동할 때 어떻게 됐었어요? 철거민 운동할 때 용산에서 그 참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자리에 장애인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보수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은하네 모네님하고 지재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요번에 대우조선 이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강제 집행을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지하철을 장애인이 막으면 경찰은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쟤네들은 뭐예요? 누구 하나 다쳐라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장애인을 다치게 했다. 보수 정부가 장애인을 다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나올 거고, 지금 대우조선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치게 했다, 죽게 했다. 이거를 쟤네들이 투쟁 동력을 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백남기도 당했었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하고 그때 용산 참사 다 겪었잖아요.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보수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건 거예요. 일단은 선전전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 선전전이 벌어져야 되고, 정부가 강제 진압을 하는 당위를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압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진압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쫙 알려주는 선전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헬기 타고 이렇게 삐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너희들,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 진압을 할 건데 투항하면 살려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선전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지금 대우조선으로 인해서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면, 여러분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면 어떤 일파만파가 있냐면, 대우조선 부실화는 산업은행의 자산을 갉아먹어요. 자기 자본을 갉아먹는다고요. 산업은행이 자기 자본을 갉아먹으면, 산업은행이라는 데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큰 기업들 넘어갔을 때 그 기간 산업을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여러분 회사가 낮아빠질 때마다 회사를 청산하면 그 나라 산업국가로서 기반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울컥울컥 하잖아요. 수주가 많을 때는 돈을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잖아요, 조선업이.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 조선업이 사이클이 올라가서 돈을 벌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벌 때, 내려갈 때, 이렇게 됐을 때 일자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거, 회사가 흑자 나는 걸 떠나서 이게 사이클에서 이렇게 똔똔이만 나도 고용 효과가 얼마냐고요. 그럼 국가로 봤을 때 조선업은요, IT 기업 뭐 몇 조 돈을 버는 회사보다 간당간당 돈을 그냥 순이익은 조금은 나더라도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조선소가 고용 효과나 나라 먹여 살리는 데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정책 자금이 들어가서 저걸 망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는 사이클인데, 이거를 조져버리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대, 삼성, 그리고 이 대우 3대 조선소 중에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산업은행은 이 구조조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능력 자체가 훅 꺾이게 된다고요. 그거를 지금 저 120명이 저 도크를 장악하고, 그 중에서 120명 파업에 한 명이 부지회장이 저게 철제로 용접한 셀프 감옥에 감금돼서 지금 나라의 경제를 골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액이 6천억이 넘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있잖아요. 이 여론전에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대통령님하고 오늘 긴급 장관 회의를 쭉 하시는 데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톡방이 있어요. 거제, 옥포 뭐 이런 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 시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파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동부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울산연합 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파 싸움이 결국 여론전인데, 그 경기동부에 반대되는 그 같은 NLA 정파들, 노동운동 정파들 사이에서도 지금 여론전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단톡방들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저도 단톡방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지금 이 노조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다른 협력업체가 파업하는데, 다른 협력업체들도 이거에 대해서 짜증난다는 얘기들, 지역 소상공인들, 주민들, 지금 이거 별로 환영받고 있는 시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다시 하자면, 이거를 지원하는 정파들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아니라 이런 목소리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부실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좌파들이 여러분 여론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직 기사 같은 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기자들한테 뿌린 선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대표 신부 김영식 신부가 뿌린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기장님께 안녕하세요. 그러면 거제로 달려와 주십시오. 조선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금성노조 조선하청지회 유채안 부지회장이 0.3평 철제구조물에 들어가면서 내건 문구입니다. 쭈루룩 나온 다음에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후 3시에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559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미사를 진행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는 미사. 이렇게 지금 김영식 신부님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청 노동자들 정당한 임금 오케이.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도 오케이야. 그래서 논의하자고. 그런데 그 논의를 하는 방식이 6천억, 7천억 이렇게 손해를 입히면서 하는 거는 도크를 장악하고 하는 시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도크를 장악을 해? 회사가 망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사재단이 뭐 이렇게 하고 뭐가 얘기하고 각종 단체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성명서 60몇 명까지 해서 성명서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하냐는 얘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60몇 명이 성명서 낼 때 국민의힘 누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했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낸 적이 있고, 여기서 지금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니 이거를 찬성하는 목소리를 들으러 가면 어떡해. 내 지역구에다라고 해도 그 쪽수로 봐도요, 쪽수로 봐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지역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시위에 질질 끌려가냐고. 이거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장관님들도 이거 내일 아니야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면 왜 보수 정당을 찍었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거에서 여러분 완전히 좌파의 목소리만 있고 우파의 목소리가 죽어버리잖아. 근데 우파들 보면 목소리를 내지도 않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한심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이 대우조선 사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야 보수 우파들이 지금 알려나?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면, 아니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딴 데서 이렇게 사회단체나 정당에서 나서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우파들이 눈을 감고 있는다? 와,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거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국민의힘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스피커들 정신들 좀 차려. 이렇게 굴면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거를 넘어서서 당신들 지지자들도 다 외면하고, 당신들의 삶의 기반, 뭐 유튜브 스피커건 국민의힘 정치 국회의원이건 모두가 다 이런 일에 제대로 신경을 안 쓰면 당신들 우파로서 존립 못해. 시민들이 다 버린다고. 언제까지 응? 뭐 친윤 멀윤 뭐 이탈형할 거야 또? 친박대 같이? 그러면 정권을 잃고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싸지. 왜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우파분들이. 아무튼 대통령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전선에 대해서, 이 전선은 잘 쳐서 잘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깔끔하게 진압하고, 저 사람들 손해배상 물리고, 이렇게 난장을 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는 이렇게 깝치지 못하게. 이러고 나서 대접을 해주니까 자꾸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파업이, 말도 안 되는 투쟁이, 박경석 같은 사람을 존중해주고 유치한 이분 같은 분 이런 식으로 투쟁하는 걸 존중을 해주니까 소영웅주의가 들끓게 된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유치한이나 박경석 같은 사람들한테 보수가 스윗하게 굴면 나도 해볼까 그러면서 소영웅주의자들이 득세를 해. 그게 좌파야. 인정받을 것도 없고 뭐 없고 그냥 보잘것없이 살다가 나도 한번 철탑 올라갔더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게 쟤네들도 문제지만 그런 거를 우쭈쭈 해줘서 이 상황을 만드는 우파들도 정말 문제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